그 외국인은 지금도 그날 아침을 떠올릴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선 상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서울 도착 이틀째 되던 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낯선 숙소, 낯선 도시, 그리고 생각보다 더 긴 업무. 마우스가 없다는 사실은 작지만 꽤나 큰 불편이었죠. 인터넷 주문. 가능하겠지. 그는 그렇게 검색창에 제품명을 입력하고 화면에 뜬 첫 상품을 눌러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송일을 묻는 문구는 보이지 않았고 그냥 도착 예정이라는 표시만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오겠지 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던 무렵. 띵동 벨이 울렸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문을 연 그는 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작은 상자. 자신이 전날 밤 주문했던 바로 그 마우스였습니다. 영수증의 시간도, 포장지의 이름도, 내용물의 상태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상자를 집어들고 입을 다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배송이 아니야. 이건 무슨 시간 왜곡이야. 그의 이름은 마르텐 반 호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온 42살의 패션 컨설턴트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도시의 흐름과 생활 문화를 분석하는 전문가였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도시 인프라에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는 그 어떤 도시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 속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주문을 하고 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다리고, 추적하고, 놓치고, 다시 기다리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내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물건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배송은 그저 빠른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의 리듬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사람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하나의 예측된 배려입니다. 외국인들은 처음엔 이 속도에 놀라고 그 다음엔 왜 이게 가능한가에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생활 인프라 시스템과 도시 물류 구조를 연구해온 사회문화 분석가 이주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놀라고 가장 마지막까지도 감동하는 시스템. 바로 별표 K배송 별표 다시 말해 별표 대한민국 택배 문화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의 42살 마르텐 반 호프 씨입니다. 그는 패션 디자인 컨설턴트로 전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도시의 생활 시스템을 체험해본 경험이 있던 인물이죠. 그런 그가 처음 한국에 입국했을 때만 해도 그저 조용하고 질서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깊은 밤, 도시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 아래 마르텐 반 호프 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고 복잡한 숫자들과 도면을 들여다보던 그는 어느 순간 손끝이 무언가를 허공에 더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익숙한 무기, 마우스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젠장. 출국하면서 가방에 안 넣었나 봐.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그였기에 이런 실수는 드물었지만 가끔 있었죠. 다만 이번엔 한국. 그는 낯선 도시의 밤과 마주하고 있었고 친구도 동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근처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며칠은 터치패드로 불편하게 쓰는 수밖에. 그는 그렇게 체념하려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쇼핑이 잘 되어 있다던데. 검색창에 제품명을 입력하니 수많은 상점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을 고르고 클릭 몇 번으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결제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 하지만 마음속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래도 며칠은 걸리겠지. 지금 밤이니까 내일 출고되더라도 모레쯤엔 도착할까? 그리고 이튿날 아침. 햇살은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시계는 아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르텐 씨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예상하지 못한 초인종 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랐고 커피잔을 놓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앞 작은 종이박스 하나가 조심스레 놓여 있었고 박스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그가 전날 밤 주문했던 바로 그 마우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배송이 아니야. 이건 마법이야. 그는 손에 박스를 든 채로 소파로 돌아와 그대로 몇 분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주문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게 가능한 거지? 그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도시 시스템을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배송이란 기다림이 기본 전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라 네덜란드에선 주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며칠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배송이 늦어지는 건 당연했고 기사와 대면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는 일조차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단 하룻밤 사이 상식이 뒤집히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머물고 있던 38살의 독일 출신 작가 안나 슈미츠 씨. 그녀는 조용한 공간에서 집필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러운 감기 기운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으슬으슬했고 외출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스트에게 약국을 부탁하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배달로 약 받으시면 돼요. 금방 와요. 그녀는 믿지 못한 채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앱을 통해 약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문 앞에 약 봉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송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사회 전체가 나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아플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것처럼. 이 나라는 참 이상하게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물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형 차량, 오토바이, 자동화 물류창고, 지역별 분산센터, 분단위로 설계된 배송 동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건 사람입니다. 매일 수천 번의 문을 열고 닫으며 정확히 위치를 확인하고
정해진 자리에 물건을 놓고 인증샷을 보내는 기사님들의 손길.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정직한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거주 중인 53세 영국인 교사 제이슨 와틀링 씨도 이 시스템에 감탄한 이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선 택배를 받을 땐 늘 긴장해야 해요. 언제 올지 모르고 내가 없으면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 택배센터에 가서 찾기도 귀찮죠.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사님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사진을 보내주고 문 앞에 사라지듯 다녀가죠. 그는 마치 정교한 시계를 본 듯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한국의 배송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이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품격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살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간호사 36살 리아 맥도웰 씨도 말합니다. 캐나다에선 일주일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늦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오늘 주문한 물건이 오늘 도착합니다. 내일 아침에 쓸 물건이 새벽에 조용히 문 앞에 와 있죠. 이건 한국 사람들에겐 일상이지만 나에겐 선물 같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서 잊고 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작은 박스 하나. 그 안에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의 정밀함,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건 단지 빠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시스템이 너무도 조용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에 감동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의 택배 박스를 열게 되는 그 순간, 잠시 그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내 손에 도착한 걸까? 그 질문의 끝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동을 우리는 매일 조용히 묵묵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서 자주 잊곤 합니다. 새벽녘, 세상은 아직 어두운데 누군가는 벌써 일어나 물류센터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박스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트럭을 닦으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면 우리는 아침 햇살과 함께 문 앞에 놓인 택배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박스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손길이 지나갔고 수많은 길을 건너왔으며 수많은 시간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밤에도 정확한 품목을 담아내고 누군가는 어두운 새벽에도 길을 나서고 누군가는 현관 앞 조용히 놓고 간 뒤 사진 한 장으로 안심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문을 열고 박스를 들며 그 모든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어지는 정밀한 춤입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더욱 놀랍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살아온 곳에서는 배송이 며칠씩 지연되는 것이 일상이고 물건이 없어도 그냥 참는 것이 보통이고 누군가의 수고는 너무도 쉽게 무시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누군가의 하루가 불편하지 않도록 수많은 시스템이 한치의 틈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기사와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움직이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시간이라는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군가의 출근 시간을 위해, 누군가의 약 복용 시간을 위해, 누군가의 중요한 일정과 일상의 흐름을 위해 물건은 정확히 도착합니다. 단지 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기술만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동선, 자동화 센터, 실시간 추적 시스템. 그 모든 것 뒤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빗속을 달리고 계단을 오르고 문 앞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 손길. 그 따뜻한 손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문 앞에서 감동을 만납니다. 이런 시스템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식과 상호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누군가는 배송 기사님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생활의 동반자라 부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자정에도 물건을 사고, 아침에도 생필품을 받고, 점심엔 반품까지 마치고 나갈 수 있는 삶을 누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택배를 열며 무심코 박스를 뜯는 그 순간,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빠르게, 아무 문제 없이 내 손에 도착했을까? 이 박스 안엔 누군가의 새벽이, 누군가의 땀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앞에 놓인 작은 박스를 볼 때마다 단지 물건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정교함과 따뜻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손길과 시간, 배려와 기술이 어우러진 결과를 아무렇지 않게 열고 사용하고 지나칩니다. 그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위대함, 그 평범한 순간에 깃든 놀라운 가치,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저 소비자가 아니라 이 위대한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